중국이 2021년에 들어서면서 여러가지 위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나라빚은 금융위기 이후 가장 큰 폭으로 상승했고, 중국과 불편한 관계에 있는 나라를 잘못 건드렸다가 재발등만 찍히게 됐습니다. 여기에 미국의 압박까지 이어지면서 중국은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피커TV에서 자세한 내용 전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감당하기 힘들 정도로 늘어나고 있는 중국의 부채입니다. 중국이 C19 감염증의 충격을 극복하기 위해 돈을 대거 풀면서 작년 중국의 빚이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인 2009년 이후 가장 빠른 속도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월 10일 펑파이 등에 따르면 중국 사회과학원 산하 싱크탱크 국가금융발전실험실은 최근 펴낸 연간 보고서에서 작년 말 기준 중국의 총 부채 비율이 270.1%로 전년 말보다 23.6%포인트 상승했다고 밝혔습니다. 상승폭은 글로벌 금융위기 속에서 중국이 경기를 살리고자 돈을 급격히 풀었던 2009년의 31.8%포인트 이후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작년 상승폭을 분기별로 보면 C19 감염증의 충격이 가장 컸던 1분기에 13.9%로 가장 높았고 2분기에는 7.2%, 3분기에는 3.6%, 4분기에는 마이너스 1.1%로 점차 낮아졌습니다. 중국 사회과학원 산하 싱크탱크 국가금융발전실험실은 2020년 여러 나라가 일련의 통화 완화 정책을 시행해 세계적으로 총 부채 비율이 높아졌다며 중국의 경우 상승폭이 큰 가운데서도 적절하게 관리를 한 것으로서 비록 상승했지만 2009년의 상승폭보다는 낮았다고 밝혔습니다. 이 기관은 특히 작년 4분기에는 소폭이나마 총 부채 비율이 낮아졌다면서 이는 부채 감축 추세가 이미 다시 나타난 것으로서 이를 통해 안정적 성장과 금융위험 방지 사이에서 균형을 추구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중국의 작년 총 부채 비율 상승은 감염증의 충격에 대응해 통화, 재정 정책을 아우르는 고강도 경기 부양책을 펼친 결과입니다. 인민은행은 작년 연초부터 수차례에 걸쳐 지급 준비율과 정책 금리를 인하하고 저리 정책 자금을 대규모로 공급했습니다. 작년 말 기준 중국의 사회융자 잔액은 284조 8,300억 위안으로 전년보다 13.3% 증가했습니다. 사회융자는 금융기관의 대출에다가 정부와 기업의 채권 발행 등까지 더한 포괄적인 유동성 지표입니다. C19 감염증 확산 저지 성과의 뒷받침 속에서 경기 부양책이 일정한 효과를 거두어 중국은 작년 세계 주요국 가운데 드물게 플러스 성장을 이뤄냈습니다. 돈을 풀어 일단 급한 불은 껐지만 중국에서는 다시 잠재적 경제 뇌관으로 거론되는 부채 우려가 점증하고 있습니다. 시진핑 국가주석을 중심으로 한 현 중국 지도부는 집권 이후 부채 감축을 통한 선제적 위험 제거를 핵심 경제 정책 목표로 삼았는데 그간 이뤄낸 부채 감축 성과가 C19 감염증 충격에 급격히 약화한 것입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 다시 부채 우려가 점증하는 가운데 중국은 비상시기 통화 정책을 정상시기의 통화 정책으로 전환하는 출구 전략을 모색 중에 있습니다. 최근 인민은행 통화정책위원인 마쥔 칭화대 금융발전연구센터 주임은 공개 포럼에서 중국이 빚이 빠르게 증가하는 문제를 심각하게 바라봐야 한다고 경고하면서 통화 팽창을 적절히 통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는데 이는 중국 경제계에서 큰 주목을 받았습니다. 실제로 인민은행은 전통적으로 춘제 연휴 직전에 기업과 개인의 자금 수요가 급증할 때 여러 통화 정책 도구를 활용해 유동성 공급을 늘려왔지만 올해는 유동성의 고삐를 강하게 조이고 있습니다. 다만 중국 경제가 전체적으로 회복 추세를 보이고는 있지만 중소기업과 개인 사업자 등 많은 중국의 경제 주체가 감염증의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한 상황이어서 인민은행은 통화 정책 정상화 시행 시점과 강도를 놓고 고심하는 모습입니다. 이강 인민은행장은 지난달 1월 26일 다보스 어젠다 회의 연설에서 부양성 정책을 너무 빨리 퇴출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그는 경기 회복 지원과 금융 위험 방지라는 양대 목표 사이에서 균형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두 번째는 중국의 에너지 위기입니다. 호주와 불편한 관계인 중국이 호주산 석탄 불매를 결정했다가 한겨울에 전력 위기에 빠졌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2월 10일 가격 급등과 공급 부족 등 중국 석탄 시장의 위기가 가중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중국 당국은 지난해 10월부터 발전소와 제철소들에 대한 구두 통보 방식으로 호주산 석탄 수입을 사실상 중단시켰고 12월에 공식화했습니다. 화웨이 통신 장비 퇴출 결정과 C19 감염증 책임론 등 중국 정부의 심기를 건드린 호주에 대한 보복 조치였습니다. 지난해 중국에 78억 9천만 달러어치의 석탄을 수출한 호주에 타격을 주겠다는 심산이었습니다. 문제는 세계 최대의 석탄 수입국인 중국이 석탄 수요의 절반가량을 호주에 의존하고 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중국 당국은 석탄업계의 수입 다변화를 지시했지만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과 콜롬비아산 석탄도 수입했지만 호주와 비교해 운송비가 많이 들고 석탄의 질도 못 미친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상품 및 에너지 가격 조사 기관인 아거스는 최근 중국의 수입업체가 북미산 석탄 수입도 추진했다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북미산 석탄 가격은 호주산 석탄보다 톤당 $100 더 비쌉니다. 이 같은 상황은 중국 내 석탄 가격 급등으로 이어졌습니다. 1월 말 기준 톤당 고품질 난방용 석탄 가격은 지난해의 2배 수준으로 올랐습니다. 석탄은 중국 전력 생산의 6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중국 석탄 수입 업체들의 협의체인 중국 메탄 시장망은 최근 수요가 줄지 않는 상황에서 부족한 석탄 재고를 채우기가 힘들다는 성명을 냈습니다. 이에 따라 최근 중국 당국은 베이징에서 국내 석탄 생산업체 7곳이 참여한 회의를 열고 석탄 공급 문제를 논의했습니다. 생산업체들은 석탄 시장 안정을 위해 힘쓰겠다고 밝혔지만 실제 수요를 충족시키는 데는 시간이 걸릴 전망입니다. 한편 호주산 석탄 가격은 중국의 불매 결정 후 하락했지만 일본과 인도 등 다른 국가의 수요가 늘면서 가격도 회복했다고 월스트리트 저널은 전했습니다. 세 번째는 중국을 향한 미국의 압박입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월 10일 취임 후 21일 만에 이루어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첫 통화에서부터 강경한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AP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시 주석과의 통화에서 무역과 인권 문제를 놓고 압박했습니다. 백악관은 성명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중국의 강압적이고 불공정한 경제 관행에 대한 기본적인 우려를 나타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홍콩에서의 인권 활동과 탄압, 신장 위구르족 자치지구에서의 인권 유린, 대만을 포함한 인근 지역에서 강경해지는 행동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다고 설명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트위터 계정에서 중국이 미국인에게 이익을 줄 때 중국과 함께 일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통화는 도널드 트럼프 전 행정부에 이어 바이든 행정부도 대중국 강경론을 택하며 취임 초반부터 양국 간 갈등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이루어졌습니다. 트럼프 행정부 당시부터 중국과 각을 세우던 무역 문제뿐만 아니라 인권 문제까지 직접 언급하며 향후 대중국 기조가 녹록지 않을 것임을 예고했습니다. 앞서 바이든 대통령을 비롯한 미 행정부 인사들은 중국을 최우선 경쟁 상대라고 인식하며 기술, 인권, 군사 등 전방위 마찰도 불사하겠다는 태도를 보여왔습니다. 지난 2월 5일 이루어진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과 양제츠 중국 외교 담당 정치국원의 첫 통화에서도 양국이 민감한 문제를 꺼내놓고 서로 압박하는 등 대립각을 세우는 분위기가 연출됐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반영하듯 시 주석은 지난달 1월 20일 바이든 대통령 취임 이후 축전을 보내지 않았고 첫 통화도 이날에서야 이루어졌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시진핑 주석과의 통화에 앞서 영국, 독일, 프랑스, 일본, 한국 등 우방국 정상들과 통화를 하며 동맹 관계를 다졌고 중국과 마찬가지로 불편한 관계인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과 지난달 1월 26일 첫 통화에서는 우크라이나 문제와 미 연방기관 해킹 문제 등을 놓고 기싸움을 벌인 바 있습니다. 특히 바이든 대통령은 시진핑 주석과의 통화에 앞서 이날 국방부에 방문해 몇 달 내에 대중국 국방 전략을 수립하겠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더구나 바이든 행정부는 동맹국들과 협력해 중국에 대한 민감한 특정 기술 수출을 새로 표적 규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런 방침은 중국의 팽창과 영향력 확대를 견제하기 위해 인도 태평양 지역을 중심으로 한 군사 전략을 정비하겠다는 바이든 행정부의 의지로 풀이됩니다. 점점 커지는 빚 걱정과 호주와의 불편한 관계로 인한 부족한 에너지, 그리고 미국의 압박을 중국이 어떻게 대응해 나아갈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앞으로도 피커TV에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즐겁고 멋진 하루 보내세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